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짚겠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심 재판부에게 압박을 가한다. 네.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압박을 가한다는 건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그 대목입니까? 네네. 아 그래요? 네. 아 사실 1심 선고가 황당무계한 과잉된 그 판결이었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아니고 뭐지? 김문기를 아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국토부도 협박 받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왜 실형 그렇습니까?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거 제가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음. 보통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네. 학력 경력 위조 그렇지. 이런 걸로 활자화됐을 때 보통 날아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의 말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이거 사실은 기소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공소기각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다 모른다 협박으로 느꼈다. 이거는 자기 느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당신 거짓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세상에 징역형을 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는 패자인데 네. 당선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네네. 대놓고 토론회 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 대장동 그분이란 말이 없어요. 네. 그 녹취록에 보면은 네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전도 그 대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일 그 선고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김민석 최고의 SNS 글조차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검찰 측에게 그 언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더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시나리오나 뭐 사법파동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저는 그냥 기본적인 의구심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뭐 제 이야기가 그냥 상상력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역사를 되돌려 볼게요. 제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잖아요. 네. 군사 정권 시절에도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이른바 용공 조작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기소 누가 했어요? 잡아오기는 군인들이 잡아왔단 말이야. 네. 그럼 기소는 누가 합니까? 검사. 검사가 했습니다. 검사. 그 판결은 누가 했습니까? 판사. 판사가 했습니다. 전부 다 군사 독재의 공범들이었던 기회주의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판사라는 집단 자체가.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현실이 계속 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함을 드러낸 글이었다. 근데 어쨌든 원래 그럼 정치인들이 이런 글을 올릴 때 죄송해요. 자꾸 제가 목적을 궁금해해서 이런 글을 올리면 지지자들이 보고 불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정치인의 행동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잖아요. 방어적 경고죠. 방어적 경고다. 이른바 저 속칭 바람을 뺀다. 김빼기. 미리 언급을 해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인가요? 경고를 주는 거죠. 방어적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제가 대표적으로 네. 2월에 했던 말 중에 윤석열이가 네. 김건희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네.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도주 못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런 바람 뺏는 전략 네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경고 네. 발언이라 하겠어요. 뭐 예. 내용과 해설을 또 내용을 받고 해설을 더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전망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어용 경고를 목적으로 하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내일 선고가 내려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일단 두 분의 전망을 좀 듣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가 나오면 피선거권이 어쨌든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파면으로 파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아닐 텐데 왜 다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 2심 결과니까 이게 네.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법원까지 또 갈 일인데 아마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최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 분명해 근데 보입니다만은 그 앞당기지 못하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형량과 관련해서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한들 네.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였고 판결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네. 적어도 지지자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수사, 사람 잡기, 이 멸문지화식 수사라는 것은 조국 전 장관 때도 봤던 부분이고 해서 네. 저는 사실 유권자들에게 아니 저 범죄자가 대선까지 나오려고 해 이런 건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죠. 네. 예. 그리고 또 과도하다고도 느끼게 만들도록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단식을 했고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정적이라도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드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하냐라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선 출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저는 근데 유죄가 나올 확률 네. 그 이 정치 활동이 발목 끼는 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5% 이내라고 보고요. 네. 95% 정도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셋 다 다시 그 대전제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 가정 자체가 사실 필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제 이제 처음에 사실 좀 불안하게 봤어요. 음. 재판부에서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정하라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들을 쪼개더라고. 네. 근데 백현동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부분은 완전 다 무죄로 해주고 백현동 부분에서 벌금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 변호사가 박 HS 변호사라는 것을 박 HS 이 변호사. 변호사라는 네. 것을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네. 20대 바뀌었다는 것을 듣고 네. 야 무죄 나오겠구나라고 박 이제 HS 변호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 이쪽 계통에서는 선거법에서 네.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마이다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에 마이너스 아닙니다. 예, 예. 마이더스. 1심에 이재명 대표 재판했던 변호사들은 마이너스의 손이었고 사실 이게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의 재판 태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대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붙은 변호사가 이 파티에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재명 대표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로 붙었다고 하더라고. 네. 나 이거 보고 이제 무죄. 처음부터 아니 이번에 붙었대. 20대 붙었대요. 여기 2심 때부터. 2심 때 붙었대요. 그렇다면은 이 2심이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놀랍게 전개가 됐어요. 어메이징하게 전개가 됐는데 우선 예. 그 골프 이거 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것은 뭐 골프를 안 쳤다가 아니라 네네. 요 저 10여 명이 함께 간 골프인데 이걸 4명이 함께 간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그 사진이 10명과 함께 찍은 거를 4명으로 추린 점은 이건 조작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발언이거든요. 이건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닌데 1심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네. 유죄를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아니 이재명 피고가 언제 김문기하고 골프를 안 쳤다고 했느냐? 이 발언은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발언은 이거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예.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재판부가 심증을 가지고 이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골프를 김문기와 안 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 네. 하지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살짝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행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도 변경 그 행위를 한 것이 성남시청이지 성남시장 개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은 성남시청이 한 건데 결국 그렇죠. 그 시장의 행위로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소장 변경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야 이거 좀 변호사가 그게 이제 제대로 붙었네. 1심 때 변호사들은 이른바 전관 고위직을 썼어요. 음.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비하고 정관에 영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관 고위직을 쓴다고 해서 저들이 검사들이 봐주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리와 꼼꼼하고 그다음에 또는 심리적으로 재판부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변호사를 쓰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2심 무죄 나올 거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아, 그 네네네.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사실 이 발언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TV 토론회나 뭐건 유세 때 나온 말이라면은 이게 조금 문제시 될 여지가 있는데 국정감사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회가 개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의 발언은 말이죠. 국회가 전속 고발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했거나 예. 혹은 문제시될 만한 발언으로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발언은 국회가 고발하게 돼 있지 이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거 아마 공소 기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네.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국정감사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이 후보가 아니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야. 예. 경기도지사인 상황인데 무슨 예. 이 정치관계법에 있어서 선거법 적용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거는 딴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국토부는 집합명사로서 기관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장이고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윤석열 정부를 명예훼손한 겁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 누가 저를 고발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개인을 특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국토부 장관이다, 주무관이다, 누구다라고 네, 네. 누군가를 한 적이 없고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나 말이에요, 우리가. 네.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한민국 명예훼손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누구를 제가 명예훼손했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이거. 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악마 집단, 예. 쓰레기 집단, 그 우리나라에서 당장 문 닫아야 될 집단으로 검찰을 얘기하면은 검찰총장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합니다. 검찰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한테 못 걸어요. 예. 두 분 이제 무죄뿐만 아니라 이제 공소 기각까지 이제 언급을 이 해주시면서 공소기각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 예,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께 오늘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희망뿐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원칙대로 이게 한다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추론들을 각자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경 안정제가 돼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4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콕 집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로 꼽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도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왜 그 날짜를 뽑았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지만 헌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좋아요. 근데 몇몇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은 기각하고 윤석열을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것도 뇌피셜 본인 스스로 만든 자가 발전용 멘트라고 봐야 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윤석열하고 짜고 떠드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짠다. 예, 짜고 흘리는 윤상현이- 이야기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아무것도 네. 몰라요. 우리보다도 정보가 없어.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지 않으니까 그쪽에다 정보를 안 주는 얼마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권성동이가 네. 그 윤석열이 석방된 다음에 대통령실 갔는데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왔어? 원내대표 자격으로 왔어?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왔어? 이건 매기는 거야. 지난번에 네, 한번 그 구치소? 구치소 있을 아, 때 그 간 걸 두고 예. 내가 그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예. 개인 자격으로 그냥 아는 오래된 지인 관계라서 간 것이다. 네. 이 말에 네. 윤석열이 빡친 거지. 소위 긁혔다. 긁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석방되고 찾아왔을 때는 개인 자격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음. 야, 참 그런 아주 쪼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진짜. 예. 그런 이제 그것도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설이라고 보고. 근데 저희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윤석열의 이야기를 윤상현이 전하면서 4월 11일로 찝었다는 건 어쨌든 4월 18일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그 안쪽에서 해결을 그 보는 안쪽에서 거잖아요. 해결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랄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탄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게 이쪽에서는 예. 아까 이야기했던 김민석 최고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의 같은 이야기예요. 맥락으로.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윤석열 일당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이 기회주의 비겁한 사법부 일부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에 윤상현도 똑같이 몸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정치인들의 이런 어떤 이른바 설 혹은
자가발전용 받은 글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김민석 최고의 맥락과 그리고 방금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좀 공통된 분모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쨌든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된 것도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사실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기가 7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쨌든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의 심리는 오히려 더 많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 오늘만 하더라도 뭐 정계선 재판관의 주소지에 유튜버들이 막 간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치안이 경찰이나 이쪽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이게 지금 두 가지 큰 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김민석 최고가 이야기했던 거, 그다음에 윤상현이 이야기했던 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이재명 동반 퇴장설. 네. 요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지 않습니까? 법조계 대다수들이 이야기하는 조무래기들 다 살려주고 수개만 잡는다는 썰. 요거 이제 민주당 쪽에 유리한 썰이죠. 네. 이 두 썰이 지금 흐름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대다수 법조인들은 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무래기들 다 풀어주고 네. 수개만 잡는다. 네. 저도 이제 그 대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